네, 대표님 오늘 책은 그냥 하지 마라라는 책인데 제목이 도전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이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냥 하지 마라. 매우 도발적이네요. 보충 설명이 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과거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면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은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데이터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되고 바로 당신이 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당신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냥 하지 말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2012년도에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이런 책도 있었고요. 2015년도에 상상하지 마라 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키워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이 아니라는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일어날 일을 일어나고 있고 미래가 당겨졌고 당연함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매우 추상명사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나름대로 쭉 읽어보면서요. 한 7가지 정도 이분의 주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7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변화에 대해서 3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트렌드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화하는 사회라는 거죠. 사회가 계속적으로 개인화되고 있고 디테일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변화라고 말고요. 두 번째 변화는 장수하는 인간이라고 있어요. 장수하는 인간이 고령화 사회의 나이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지금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게 현재 사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장수하는 인간에 대한 것이 사회의 큰 변화, 고령화, 노령화, 또 시니어의 어떤 시대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세 번째가 비대면의 확산이라는 용어입니다. 비대면의 확산. 코로나가 이 비대면의 확산을 가속시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분화하고 있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또 비대면의 확산의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충분히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씁쓸한 이야기를 본다면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혼자 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썼어요. 당신은 오래 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했네요. 당신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이렇게 썼어요. 맞긴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 어쩐지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트렌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살기 운동에 대한 걸 알지, 더불어 살기 운동에 대한 걸 알지, 상생에 대한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그 변화가 어떤 분화되는 사회라는 것, 장수하는 인간, 비대면 확산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성에 대한 것과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함께라는 용어가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대의 흐름은 변화의 방향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비대면의 확산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집중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Think first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방향성 잡으라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고 빅데이터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의 방향을 잘 잡고 흐름 속에서 앞으로 확대될 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딱 잡아서 10년을 있어버리면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뚝 선다는 거죠. 심지어는 반대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좀 소수가 된다. 이게 대중화가 안 되고 소수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 자체는 자기 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일하라.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가 방향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생각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쓰는 용어 중 이런 말 있잖아요. 햄릿형이라는 용어 있죠. 우유부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주변에 참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미루는 습관도 참 많고요. 또 주저하고 있는 거 망설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서 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약하거나 결단력이 약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등등해서 도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참 많이 보거든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방향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함과 동시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행동하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거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행동부터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런 추억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럼 이불 속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일까? 이제 밝아졌나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 있는 사이에 또 1시간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아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서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서서. 일단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일어나서 좀 더 잘 것인가 망설였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서버렸기 때문에 잠이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제 몸에 들게 됐던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마땅히 하자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요. 행동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력에 대한 것, 행동력에 대한 것, 결단력에 대한 것, 그리고 실행을 미루지 않는 것, 뭐 그런 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알던 믿음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후처럼 하나 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다른 것도 바꿀 것입니다. 전제가 흔들리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치관의 액상화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을 갈 때마다 일본에서 느끼는 문화가 아날로그 세대,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걸 참 많이 느낍니다. 큰 도시에 큰 식당을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현금 거래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큰 도시에 큰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향수 또 그런 문화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시대는 크게 바뀌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통적인 일본의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과 문화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치관의 액상화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흔들려버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고 나니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말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고무적인 소식은 제가 일본의 기업들의 관심을 쭉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요. 일본 소니 같은 회사가 디지털화에 대해서요.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준비 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작년, 올해, 내년 뭐 전부 저는 소니는 급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을 바꿨기 때문에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모든 가치관이 드디어 기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있겠죠. 예를 든다면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있잖아요. 효 사상 있잖아요. 그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바뀌더라도 지켜야 될 절대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절대가치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필요 있겠네요. 뭐냐면 시대의 옷을 입을 필요는 있겠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옷은 바꿔 입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도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도 사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키워드는 비대면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말해요. 비대면이라는 말하거든요. 요즘엔 코로나 핑계 대서 이렇게 인원 제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회식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뭘 꼬집었냐면요. 부장님께서 우리 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 회식할까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제에서 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식당에 갔더니 부장님만 빼고 부원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선택적 대면이에요. 선택적. 그러니까 대면이 비대면에서 절대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해서 선택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유유상종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대면의 폭을 잘 지혜롭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상생의 정신과 공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저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독재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이래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선택적 대면에서 선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소통도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책에 정말 정답을 썼어요. 변화는 중립적이라고 썼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는 중립됐습니다. 이 책에서 썼던 말은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됐으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변화는 중립적인 수단이거든요. 변화는 수단입니다.
환경 요소예요. 그래서 쓰는 용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긍정적 태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맘먹게 달렸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기회가 온다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2022년을 미래와 희망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요, 집단의 성장에서 개인의 자람으로, 개인의 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집단에서 개인으로. 어찌보면 맨 처음 말했던 분화하는 사이라는 용어하고 거의 같은 용어가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요즘에 이제 자아실현 용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성이나 달란트나 자아실현이나 자기다움을 구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사과하고 배하고 딸기가 3개가 있는데 바나나도 있습니다. 과일들이 있어요. 어느 게 제일 귀한 것입니까? 어느 게 제일 좋은 것입니까? 어느 게 제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로 평가할까요? 가격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정도로 평가할까요? 뭐로 평가할까요? 평가 지표는 여러 가지 있겠죠.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고 딸기는 딸기고 바나나는 바나나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요, 배를 모방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길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다움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가 개성이 있고요.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다움이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추구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집단주의로 갔던 것을 이제 개인으로 가면서 자기 개성을 잘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키워드가요, 이성적 사고와 업의 진정성과 성숙한 공존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성적 사고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답이 맞아야 돼요. 감정에 튀어서 감성적 판단만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겠죠. 업의 진정성,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공존이라는 거 있겠고 상생에 대한 원리를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올바른 판단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용기와 결단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력에다가 용기와 결단을 도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깊이 하되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닙니까? 과감하게 도전이 잘못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보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21 새해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생각하고 일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책임의식과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미래를 희망으로 도전할 것을 권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